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K-팝, K-드라마, BTS, 오징어 게임, 김치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수백 년 전부터 세계를 놀라게 한 발명품들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 발명품 TOP5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옛날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발명품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와, 이게 다 한국 거였어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한국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글. 첫 번째는 바로 한글입니다.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 사람들은 한자로 글을 써야 했죠. 한자는 배워야 할 글자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평민들이 글을 배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 위의 삼재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금방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죠.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 교수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또 유네스코는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세종대왕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한글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이유도 한글이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으로 한국인의 지혜와 철학을 담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활자. 두 번째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금속활자입니다. 여러분, 인쇄술하면 아마 구텐베르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기 무려 200년 전 한국에서는 이미 금속활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234년 고려시대 최윤희가 금속활자를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377년에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책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죠. 이 책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금속활자의 장점은 목판과 달리 글자를 하나하나 조립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량 인쇄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는 지식의 보급과 문화의 확산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르네상스를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금속활자는 아시아 르네상스의 씨앗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 가치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유네스코는 직지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며 인류 기록 문화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금속활자는 한국이 세계 문명에 기여한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3. 거북선. 세 번째는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전함을 만들어내죠. 그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의 윗부분을 판자로 덮고 쇠못을 박아 적군이 올라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옆에는 화포가 장착되어 사방으로 공격이 가능했죠. 거북선의 머리 부분에서는 화염 방사까지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술력입니다. 1592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등에서 거북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군은 귀신의 배라며 두려워했다고 하죠. 거북선은 단순히 전쟁 무기를 넘어서 한국의 창의성과 과학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명품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해군사 전문가들이 연구할 만큼 독창적인 배였습니다. 4. 첨성대. 네 번째는 경주의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7세기 중반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높이는 약 9m, 사용된 돌의 수는 362개인데 이는 1년 365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위는 정사각형, 아래는 원형으로 만들어져 하늘과 땅의 조화를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첨성대의 역할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사와 국가 행사에서 천문학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천문대는 국가의 상징이자 과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고대 천문대가 있지만 첨성대만큼 보존이 잘 된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의 과학적 사고와 천문학적 지식을 증명하는 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첨성대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소로 인정했습니다. 즉, 한국은 1000년 전부터 별을 연구하며 과학을 발전시킨 민족이었던 겁니다. 5. 온돌. 마지막 5번째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입니다. 온돌은 방 아래에 구들장을 놓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생긴 열과 연기를 구들장 밑을 지나게 하여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난방을 위한 기술을 넘어서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주거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돌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난방 방식입니다. 서양은 벽난로, 일본은 화로를 썼지만 집 전체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한국의 온돌이 유일했습니다. 이 온돌 문화는 현대식 보일러로 발전하여 지금은 K- 바닥 난방으로 불리며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왜 한국처럼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느냐며 부러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한국의 발명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발명품 어떠셨나요? 한글, 금속활자, 거북선, 첨성대, 온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발명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자랑스럽지 않나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 강국이 아니라 예전부터 세계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IT, 반도체, K-컬처 같은 새로운 발명품과 문화로 세계를 바꾸고 있죠.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어떤 발명품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